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이파에서 공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R&D 전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이파에서 공부한 2023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스타트업이 부채 비율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공고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부 사업인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이 정보통신진흥원에서 그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 기업이 단기간에 이런 최적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미 개발한 공급 기업에게 그 공급 기업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그 수요 기업에게 공급하는, 그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네, 바우처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공고문에 보시면 이렇게 공모 안내서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올해 AI 바우처 지원 사업 주요 공모 계획은 지난 연말에 일반 분야와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에서는 150개 과제를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140억 원 규모로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월 말에는 요즘 핫하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30개 과제, 그리고 소상공인도 요즘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수요가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분과에서는 10개 과제 내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분과도 있고요. 지원 방식은 정부가 수요 기업에게 인공지능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3억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 기업에는 판매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에게 자기 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 기업이 그 공급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요. 보통 2대1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됩니다. 선정이 되면 수요 기업이 그 인공지능 바우처를 신청을 하고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면은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의 그 인공지능 솔루션을 바우처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기업은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요. 그 비용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 기업 리스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공급 기업 풀이 정부에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AI 바우처 공급 기업 풀 목록이라 해서 1734개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업에서는 이 공급 기업 목록 풀을 보시고 본인 회사에서 필요한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판단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마고웍스라는 분야가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전문 분야가 이제 비주얼 인공지능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치과용 CT 자료, 요즘 의료 쪽에서도 CT 사진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많이 처리를 하고 있죠. 한 예로 이마고웍스라는 사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 공고가 떴는 것은 1월 30일까지 과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 공급 기업을 잘 찾지를 못할 때는 이 나이파에 이메일 제출처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예, 바우처 골뱅이 나이파.k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도 이 나이파에서 주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공고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고요. 1월 말에 사업 공고가 떴을 때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어느 공급 기업을 내가 매칭해서 들어가야 될지 사업을 신청해야 될지 나이파 쪽에 한번 친절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보시면요. 네. 민간 매칭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니까 수요 기업에게 이렇게 자부담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구조는 한 20% 이상은 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자부담에는 현금 매칭과 현물 매칭이 있죠. 보통 한 20% 이상 민간 현물 현금 포함해서 자부담을 20% 이상 해야 되고 중견기업은 30% 이상 그리고 청년기업은 10% 이상으로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현금 부담금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 중에 현금 부담이 실제로 중요하죠. 현금 나가는 게. 근데 예, 보통 10% 이상인데 단 청년기업과 그리고 지역기업,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수요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면 청년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 본사이면 지역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은 전혀 낼 필요가 없고 현물로만 대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기업 자격 요건은 일단 정부에서 공급기업 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기업이 공급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요기업은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예전에 AI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던 기업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 왜 스타트업의 그 부채 비율 관리에 유리하냐면요. 이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그 수요 기업,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이 AI 솔루션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정부 지원금으로 하니까 회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AI 솔루션을 도입을 할 수 있죠. 뭐 최대 한 3억 원, 작아도 2억에서 3억 사이에 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그 AI 솔루션이 자산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재무 비율 중에 부채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부채 비율 이꼬르 자산분의 자본분의 부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 잡힐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모인 자본이 이제 올라가는 증액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AI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뭐 2억이나 3억 정도의 그 AI 솔루션을 회사의 자산화 시키면은 자산이 2억, 3억 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자본도 그만큼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상당히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은 일단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정부 R&D 과제에 참여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원 R&D 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이하여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신청 조건에 자격 제한이 되어서 신청 못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이나 그리고 그 신용보증기금,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도 부채 비율이라는 그런 지표가 상당히 그 평가, 어떤 융자 정책 자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사업화 평가라든지 사업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의 지표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바로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기 자본 없이 자기 자본을 아주 미약하게 써서 그 AI 바우처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